자, 그럼 보자. 우리 90쪽 보면은 지금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참고적으로 얘 어디 갔는가 알아? 얘는 아직 방학이 아니고 맞지? 쟤는 제일 중이라 가지고 겨울 방학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되고, 얘는 어디 갈게? 어디 갈게? A만으로 갔겠지. 자, 필기해라.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물리 파트를 갖다 배울 건데요. 이 물리 파트에서 지금 우리 책에 딱 쳐다보니까 바로 중력이 나오거든. 근데 이 중력 말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개념이 있어서 선생님이 다른 것 좀 필기를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일단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냐면 거리 가는 걸 먼저 배워야 돼. 거리. 자, 거리. 자, 거리라 그러면 우리가 뭐를 갖다가 거리라 하냐면 요거를 S로 표현합니다. 너희들 영어로 디스턴스 알지 맞지? 그래서 S로 표시해서 거리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물체가 실제 이동한 경로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우리는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너희들 거리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지요? 속력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이 또 속력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속력. 그래서 속력은 벨로시티, 그래서 V로 표현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속력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렇게 나타내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요래 가지고 속력인데, 속력 계산 공식 V는 그랬는데 여기서 단위 시간 그랬으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잡지 맞지? 그럼 시간을 기준으로 잡는데 우리가 보통 수식을 쓸 때 기준은 분모했습니까? 분자했습니까? 기준은 분모에 쓰지 맞지? 분모에. 그래서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 그래서 T분의 S, T분의 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들 거리의 단위 뭐 쓰지요? 킬로미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터 씁니다. 미터. 그 다음에 퍼, 시간의 단위 뭐 쓰지요? 초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속력의 단위가 뭐지? 미터 퍼 세컨, 알겠지? 그래서 미터 퍼 세컨이라는 거 반드시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속력까지 우리가 배웠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가속도예요. 가속도.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가속도 할 때 이 가짜가 뭐냐면 더할 가짜야. 그래서 속도를 더한다. 너희들 아빠 자동차를 타고 가면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지 맞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더할 가짜, 영어에서 보면 add라는 표현이 있지 맞지? 그래서 가속도를 갖다 우리는 a로 표현합니다. a. 자, 그래서 a면 요거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야.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외워두세요. 반드시. 자, 그래서 가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가속도 A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것도 단위 시간 그랬으니까 시간이 기준이잖아, 맞지요? 그래서 분모의 시간 t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속도 변화량을 써야 되는데, 변화량을 갖다가 세모로 씁니다. 세모로. 앞으로 세모로 많이 씁니다. 다음 단원에서도 세모로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 세모를 갖다가 읽어줄 때는 델타라고 읽으면 돼요. 델타. 속도라 그랬으니까 V. 이렇게 T분의 델타 V. 가속도입니다. T분의 델타 V.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조금 더 변형하면 T분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걸 빼야 되는 거지, 맞지? 나중에서 처음을 뺍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를 V로 쓰고,
빼기 처음 속도를 V0로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델타 V가 V-V0라는 사실을 또 알아둬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자, 가속도 계산 공식이 뭐야? 그러면 바로 T분의 V-V0 공식을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가속도의 단위가 뭐겠니? 단위는 공식에서 나오니까 공식 잘 봐라. 위에 분자에 보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더라도 속도잖아. 맞지요? 속도의 단위 뭔데요? 요거지. 맞지? 그 다음에 밑에 시간의 단위 뭐 쓰지? 세컨드 쓰지? 그럼 저걸 갖다 쌤 봐라. 밑에는 세컨드 쓰고 위에는 미터 퍼 세컨드 쓴다 그랬지. 맞지?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 자, 그래서 자,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 요렇게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너희들 중학교 때 가속도라는 단어를 갖다 들어본 적 있지? 이거요. 이거 G.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G를 갖다 뭐라 그러지? 중력 가속도. 알았지? 그래서 이게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는 말은 중력을 받으면 속력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가 점점 빨라지지. 맞지? 그럼 가속도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중력이 가졌을 때의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 합니다. 알겠지? 요 값 상수값이지? 얼마입니까? 9.8. 단위가 뭐지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그래서 가속도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가속도 부분 좀 잘 알아두세요.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좀 배워야 될 게 등가속도 하는 거야. 등가속도. 자, 이때 등자가 무슨 등자야? 같을 등자야. 그러면 가속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가속도가 같다는 소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가속도를 A로 쓰니까 A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다. A가 일정. 너희들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응? 그치. 힘이지. 힘. 아까 우리가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속력이 빨라지는 이유가 뭐지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맞지?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가 뭐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맞지? 자, 그래서 이 가속도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라고 쌤 적는다. 왜냐하면 같이 해석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가속도가 일정이면 힘이 뭐라고? 일정이에요.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가속도가 0이면 힘이 0이고요. 가속도가 증가면 힘 증가, 감소면 감소. 같이 해석해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힘이 일정한 상태면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여기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무슨 힘이 작용하지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맞지?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방향과 중력이라는 힘의 방향이 일치하잖아. 맞죠?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갖다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 하는데, 자, 1초 되면 속력이 얼마입니까? 9.8. 2초 되면 19.6. 3초 되면 29.4야. 그 비율이 얼마로서 일정하지? 9.8로 일정해. 알았지? 9.8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면 힘이 일정. 우리 아까 여기 내려올 때 보면 중력만 작용하는데 중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맞지? 그래서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등가속도 운동 식이 3개가 있거든요. 3개. 그게 물리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쌤이 적어줄 테니까 일단 그냥 가자. 적고, V는 V0 플러스 AT라는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공식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두 번째 식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2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식 3개가 있습니다. 요게 보면 등가속도 운동의 식입니다. 알겠지? 식인데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뭐를 갖다 얘기를 할 거냐면 자유낙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자유낙하. 너희들 자유낙하라는 용어 들어봤지? 맞지? 자유낙하. 낙하가 뭐냐면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낙하잖아. 맞지요?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자유낙하인데 그냥 낙하 운동이라 하면 되지 왜 자유낙하 운동이라 하겠니? 이유는 자유낙하는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떨어졌어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자 물체가 처음에 여기 정지 상태에서 놓으면 떨어지잖아. 맞지? 요런 운동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내가 아래로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던지든 가만히 떨어지든 다 낙하 운동이야. 근데 처음부터 던지면 그냥 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나왔을 때 떨어지면 자유낙하랍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되냐면 중력만 받아야 돼. 자, 중력만 받는다는 소리는 요게 공기 저항이 있으면 돼요? 공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지? 다시 얘기해서 진공 상태에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딱 떨어지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는 소리는 처음 속력 V0가 얼마? 0이었다. 처음 속력 0이었다는 거다.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일자한 힘을 받지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과 속력이 계속 빨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때 가속도 A는 무슨 가속도로 해야 돼? 중력 가속도 G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유낙하는요.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요식 봐라. 요식이 자유낙하일 때 자유낙하가 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V는 나중속도에 나중속도 처음 속도 0이지 뒤에 가속도 대신에 G를 써야 되지 T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GT로 바뀌어요. V는 GT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 봐라. S잖아. S는 거리잖아. 거리. 앞에서 내가 거리라고 얘기했지. 근데 물체가 보통 아래로 떨어지니까 요때 거리는 뭘 쓰냐면 높이를 씁니다. 높이. 그래서 높이 H는 어차피 V0가 0이니까 요 앞에 거니까 날아가지. 맞지? 뒤에 거만 남습니다.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1 GT제곱.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2GH라 써야 되겠지. 그 다음 요거는 0이니까 날려주고 자 그래서 2GH는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선생님 수업할 때 요 공식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 다음 단원이 충돌 단원이야. 충돌 단원에서 요 공식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90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있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요 공식 물어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이 공식이 몰라도 되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 근데 책에 보면 그냥 그렇다 이렇게만 적혀져 있어. 그냥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공식을 알고 있을 때 이해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선생님이 알려줬는 게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라는 단어를 알아두고 자유낙하 좀 알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알겠지? 그러면 됐다. 자, 요거 알아둬야 되고 그럼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뉴턴에 대해서 배웁니까? 뉴턴? 자, 또 필개라. 자, 우리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턴.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뉴턴이 운동 법칙을 갖다가 몇 개를 얘기했지? 세 개를 얘기했다. 세 개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운동 1법칙. 자, 운동 1법칙을 갖다 우리는 무슨 법칙을 하지? 관성의 법칙. 혹시 누가 관성의 법칙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나? 관성의 법칙이 뭐지? 물체가 가다가 정지했을 때 그 물체가 계속 가려는 힘? 성질. 관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음부터. 알짜 힘이 0일 때입니다. 우리가 운동 제1법칙은요, 힘이 0일 때를 해석하는 거야. 힘이 0일 때. 힘이 주어지면 뉴턴의 1법칙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힘이 0이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힘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계속 정지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어떻게 돼요? 계속 운동, 아마추어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가 무슨 운동을 하지요? 그건 힘이 일정. 힘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이지. 속력이 일정 아니에요. 속력이 일정. 알았지? 너희들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력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 마찰력이 작용하면 속력이 감소할 거고, 맞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일정입니다. 아, 속력 일정, 속력 일정.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력 일정하다.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냥 요거 하나 알아두고 또 하나 더가 뭐냐면 관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성이라는 용어가 현재 상태 유지한다는 거지, 맞지? 현재 상태 유지.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자동차가 빨간불이라 가지고 승용차도 서 있고 버스도 서 있어. 그럼 둘 다 지금 정지한 상태였어. 근데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어. 출발합니다. 누가 출발이 빠르지? 자동차가 빠르나 버스가 빠르나? 자동차가 빠르지, 맞지? 그게 버스가 늦은 이유가 뭐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무거워서. 자동차하고 그 시기 그거는 무게라 하면요. 예전에 문수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학교 내신에서. 관성은 무게에 비례한다. 보기 1, 2, 3, 4, 5번 있지, 맞지? 거기 중에서 관성은 무게에 비례한다.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옳지 않은 게서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관성은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까 버스가 자동차보다 질량이 더 크거든요.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상태 유지하려, 현재 둘 다 정지하고 있었잖아, 맞지? 이 정지하려는 성질이 버스가 더 커서 그래. 그래서 늦은 거예요, 출발이. 알겠지? 그렇게 관성의 1법칙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2법칙. 자, 운동 2법칙은 무슨 법칙이라 그래야 되냐면 가속도의 법칙이다. 가속도의 법칙.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속도의 법칙. F는 ma, 그거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힘에는 비례합니다. 요게 실험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인데 우리는 계산 쉽게 하려고 그냥 F는 ma, F는 ma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 3법칙. 운동 3법칙. 자, 우리가 운동 3법칙을 뭐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과학 성적 90점, 95점, 100점 의미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열심히 엄청나게 하세요.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진도 나간 거 있지? 눈 감기 전에 암기 다 하고 자세요.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암기 안 하고 나중에 암기한다 그러면 늦어요. 알았지? 자, 운동 3법칙을 갖다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 하는데, 그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A라는 놈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B가 있다. 이렇게 해볼게. 우리 얘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하지, 맞지? 인력을 갖다 표시할 때 요렇게 이렇게 표시하지 않나? 맞지? 방향 표시가. 너희들 청력은 어떻게 표시해야 돼? 청력은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는데, 자, 다시 봐라. A가 B를 일로 당기겠지. 일로, 맞지?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A가 당기는 힘이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쌤이 FAB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FAB.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A를 잡아당기는데 B는 이쪽으로 잡아당기잖아. 맞지? 그래서 요 힘이 보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A가 B를 잡아당기고 B가 A를 갖다가 잡아당기는 요거는요. 서로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힘의 크기가 똑같고 하나의 힘을 갖다가 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힘은 반작용이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아 달라? 힘의 크기가 같지? 방향은 어때요? 반대입니다. 알겠지? 방향은 반대.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너희들 요거하고 상관 있는 게 힘의 크기 같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요게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C는 중간에서 뭐 하겠니? 정지하지요. 정지. 맞지? A가 B가 잡아당기는데 힘의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잖아. 맞지? 그래서 C는 정지해. 국어적으로는 정지라고 얘기하지만 요거를 갖다가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형. 평형. 알았지? 꼭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뉴턴의 1법칙부터 3법칙 요거도 알고 가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물리 단원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책에 나오는 대로 중력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자. 자, 1번 중력입니다. 자, 너희들 학교 다닐 때 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맞지? 중력은 많이 들어봤는데 찬영아, 목성에서 목성에서 중력 작용합니까? 목성이지. 지구에서 중력 작용합니까? 네. 지구 중력 작용하지. 목성에서는요?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네. 지성아, 외부 은하의 중에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있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중력 작용합니까? 네. 중력 작용한다. 모든 데서 중력은 다 작용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중력을 계산 공식부터 선생님 알려주면 중력은 어떻게 계산하니? 그러면 mg로 계산합니다. mg. 중력은 mg입니다. 앞으로 m이 뭐지? 질량. g는 뭐지? 중력 가속도. 알았지? 그래서
mg로 계산을 하는데 중력의 정의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할게. 천체와 여기서 말하는 천체가 별이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행성이 될 수도 있다 알겠지?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입니다.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 그걸 갖다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만만 있을 유. 만물이 당길 인 힘력이야. 만물이 당기는 힘들이 다 있다. 그럼 만물은 온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잖아. 맞지? 그럼 온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질량 가지고 있죠. 맞지? 질량.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라지 m의 질량이 있고 중심에서 거리 r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야 질량이 스몰 m이다. 이렇게 해볼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력이라는 게 이 큰 게 야를 갖다가 잡아당기는 힘, 요게 지금 중력이라 해도 되지, 맞지? 맞지? 요게 중력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뉴턴의 제3법칙 뭐였지? 작용 반작용.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해야 돼? 쌍으로 작용해야 돼. 쌍으로. 그러면 자, 요거 봐라. 요거 방금 전에 화살표 했던 거는 큰 M이 작은 M을 당긴 힘이잖아. 그럼 작은 M은 큰 M 안 당기나? 항상 당긴다.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야 돼요. 일방적인 힘은요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들 두 개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그래서 여기서 뭐를 써먹을 수 있냐면 작반, 선생님 이렇게 쓸게. 뉴턴의 3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힘이 같다 그랬으니까 자,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네? 요거 잡아당긴 힘을 갖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만유인력이라고 쓸 거다. 만유인력. 자, 그래서 자, 자, 중력과 만유인력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겠지. 중력과 만유인력이 같다. 자, 그럼 중력 계산 공식은 아까 쌤이 mg라고 얘기했다. mg. 맞지? 그 다음에 만유인력 계산 공식 쌤이 알려줄게요. 만유인력은 g에다가 g. 그 다음에 두 물체 떨어진 거리 r 제곱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만유인력 공식을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바로 썼는데 요거 알아두세요. 중력은 mg, 만유인력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양변에 물체의 질량이 날아간다. 물체의 질량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G는 R 제곱분의 G 라지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G 라지 M.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요 지구 질량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지구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만유 인력 상수입니다. 상수. 만유 인력 상수. 그러면 요거 상수값. 너희들 지구의 질량도 상수값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 반지름 6,400km 상수값이지, 맞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9.8 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G 값이 9.8, 9.8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8, 9.8. 그래서 요게 9.8이라는 요 값을 계산할 때 보면 위에
물체의 질량이 스몰 m이잖아, 맞지? 물체의 질량이 날아갔지, 맞지? 맞나? 그래서 우리가 G값을 계산할 때 보면 물체의 질량이 없어요. 물체의 질량이 없다는 소리는 물체 질량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봐라. 요만한 놈이 있고 이만한 놈이 있어. 이렇게. 얘 아래로 떨어질 때 중력가속도 G값 얼마? 9.8. 얘 1초 되면 9.8m/s. 2초 되면 19.6. 얘 아래로 떨어질 때 중력가속도 얼마? 9.8. 얘 1초 되면 9.8m/s. 2초 되면 19.6m/s. 똑같은 높이면 어떻게 떨어진다? 응?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알았지?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떨어진다.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보면 우리 중력 가속도다. 요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값이 1초당 9.8m/s씩 증가한다는 소리다. 알았지? 아래로 떨어질 때 9.8, 19.6, 29.4 이런 식으로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1번 공기 저항이 없다면 공기 저항이 없다는 소리는 지금 진공 상태다 이 말이다. 진공 상태. 자,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질량이 m인 사과가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요게 엄청나게 큰 질량이 2m이라 할게. 질량이 2m인 냉장고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해보자. 하늘에서 냉장고 떨어져서 맞으면 아프겠지만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도달한다고 알고 있냐면 동시에 도달합니다. 같은 높이 h라고 쓸게. 알겠지? 동시에 도달합니다. 왜 동시에 도달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자. 알겠지? 자, 봐. 얘한테 작용하는 힘 뭐 있나? 중력. 어떻게 써요? mg. 쌤, 중력은 무조건 mg라고 쓴다 그랬잖아. 얘한테 지금 중력 작용하지? 중력 얼마? 뭐, 2mg지.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냉장고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중력 같은 용어가 뭐예요? 무게입니다. 무게. 중력 그러면 무게야. 알겠지? 자,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냉장고가 커요. 근데 가속도를 계산해 볼게. 우리 가속도 A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A는 n분의 F. n분의 F. 그래서 가속도 계산 한번 해보자. 얘의 질량은 m입니다. 얘의 힘은 중력 mg입니다. 얘도 볼게. 야의 질량은 2m입니다. 야의 중력은 2mg입니다. 뭔가 이렇게 날아가지. 이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둘 다 뭐로서 같대? 중력 가속도 G로 똑같아. 그러면 둘 다 1초 되면 9.8, 2초 되면 19.6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러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그래프 하나 그려놓지. 알겠지? 자, 여기가 속력 시간 그래프. 얘네들은 떨어질 때 이렇게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1초에 숫자 좀 3초까지는 좀 외워두래. 9.8. 2초 되면 얼마고? 19.6. 3초 되면 얼마고? 29.4. 이렇게.
요걸 갖다가 우리는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우리 중등부 때 외웠던 거 한 번만 더 가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그렇죠.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거리. 면적이 거리입니다. 그러면 야 1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이러면 우리 뭐 계산하면 돼? 요 삼각형 면적 계산하면 돼. 4.9m를 해야지 맞지? 알아두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도. 면적이 거리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거리다. 꼭꼭 외워둘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러면 됐다. 쌤이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거를 돌리는 게 좋을까? 칠판을 지우는 게 좋을까? 그치? 너희들은 선택을 못하지?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은 결혼도 못해. 알았지? 이 남자가 좋은 것 같고 저 남자가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이야. 선택을 해야 돼. 나는 죽어도 이 남자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응. 계속 갈등들. 아,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거. 그러면 안 되지, 맞지? 선생님 봐, 선생님. 선생님 딱 보면, 양력 2월 달에 대학 졸업하고 양력 6월 달에 바로 결혼해 붙잖아,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그래, 이제 늙으니까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 총각생활 해본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맨날 그는 막 폐인 생활 이런 거 있잖아. 쌤 폐인 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폐인 생활이 뭐냐면 맨날 이거 먹고 꼬라 떨어져가지고 막 해가 저기 높이 떠 있을 때 일어나고 막 방 분위기 개털이고 컵라면 먹다가 막 남은 거 있고 막 음식 썰어가 곰팡이 썰어 그런 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 2번 자유낙하 갑니다. 자유낙하. 그래서 쌤이 방금 전에 자유낙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처음 속력 제로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지?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G만 받고 떨어진다 그랬고 맞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둬야 된다. 그래서요 자유낙하 공식이 보면 아까 우리 V는 GT라는 공식이 있었고 맞지? V는 GT. 그 다음에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GH는 V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요 잘 봐봐. 아이고 여기 빨간색이 아니지. 요거도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요 첫 번째 공식 봐봐. 첫 번째 공식 보면 Y는 AX 꼴이잖아. Y축에 V 그렸고 X축에 시간 T 그렸잖아. 맞지?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니까 요렇게 딱 그려주면 되겠다. 맞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G지 맞지? G. 그 다음에 아까 VT 그래프에서 여기가 T고 여기가 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까 요게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지? H지 맞지? 거리 맞나? 자, 근데 요게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나중 속도 요거 대신에 우리가 GT라고 써도 되잖아. 맞지? 그럼 면적 요거 계산하면 면적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높이 GT, 가로축 T. 그래서 GT 제곱. 이런 식이 나오지 맞지? 이런 형태. 그래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식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 번째 식은 이렇게 사과가 정지 상태에서 아래로 중력을 받고 떨어지는데 요게 바닥에 닿기 직전에
요때 사과의 속력 V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V는 얼마니? 이렇게 나중 속도 V는 얼마니?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얼마니? 그러면 세 번째 식으로.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니? 루트 2GH 이렇게 계산한다는 사실 알아두면 됩니다. 루트 2GH. 우리 자유낙하는 처음 속력이 얼마? 0. 뭐만 받고 떨어져야 돼? 중력만 받고 떨어져야 돼. 그래서 중력만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G 값은 9.8 m/s 제곱.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유낙하는요, 요 정도만 기억해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아이고, 쌤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카메라가요, 여기 딱 달면 딱 날 비춰. 근데 내 주머니에 뭔가 센서 하나를 딱 넣고 움직이잖아.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날 따라다닌다. 막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다 찍어준다. 알겠지? 그거 얼마나 좋니? 요즘 저기 뭐야, 뭐 TV에도 보니까 뭐 우리 그 오락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노는 거 있잖아. 맞지? 뭐 슛돌인가 뭐신가 뭐 그런 것도 보면 애들 노는 거를 카메라가 다 따라가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좋은 것 같아. 근데 카메라 이래 얘기하니까 우리 바깥에 CCTV가 너무 많다. 우리 사생활이 엄청나게, 너희들 집에 가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요, 카메라 한 20개 볼 겁니다. 20개. 그 정도는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를 배울 거냐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할래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무조건. 자, 그럼 봐라. 이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는 거는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갔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을 갖다가 내가 집어 던지는데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 던졌다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처음 속력을 선생님이 V0라고 얘기를 할게요. V0.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떨어지지? 그치?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포물선을 탁 떨어져, 이렇게. 자, 요렇게. 중간에 그림을 갖다가 2개 정도만 그려 놓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면상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면상의 운동. 그럼 우리가 평면상의 운동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물리에서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X축과 Y축이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각각 독립입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수직 방향으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먼저 수평부터 봅시다. 수평 방향이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 있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질문을 하니까 조용해진다. 맞지? 너 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 졸라 떠들면 선생님 질문하세요. 그럼 애들 다 조용할 겁니다. 이렇게. 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 있어? 힘이 없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뉴턴의 1법칙, 작용하는 힘이 없다.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지, 맞지? 그래서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V0를 던졌으면 모든 방향에서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전부 다 얼마라는 거야? 다 V0라는 거야. V0.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 있지? 중력 작용하지. 중력. 수직 방향으로 중력 작용. 그럼 중력은요,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지, 맞지? 그러면 일정, 힘이 일정하다. 무슨 운동합니까? 등 가속도 운동. 근데 수직 방향만 잘 보세요. 수직 방향. 처음에 수직 방향으로 속력이 있었어, 없었어? 수직 방향만 봐. 처음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처음에 수직 방향의 힘이 속력이 없어서 0인 상태에서 떨어져. 중력만 받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자유낙하.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집어던진 물체는요, 수평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요거를 갖다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통과에서 나오는 것만 선생님이 적고 조금 더 심화 하나 적어 줄 겁니다. 잘 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증가시켜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더 증가시켜 볼게. 그럼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